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제 복장이 좀 자유롭죠?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저희가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그런 유형의 업을 하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복장은 상당히 좀 자유로워 보이시죠? 네, 좀 색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미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은 어떤 주제였죠? 바로 개척정신과 실용주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특히 20세기, 지금의 21세기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장 마인드셋이죠. 우리 서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성장 마인드셋을 분류하자면 바로 미국의 성장 마인드셋은 바로 실용주의와 개척 정신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그렇다면 과연 그거밖에 없었을까 미국이? 정 본부장이 한 가지를 더 지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핵심 가치, 바로 영웅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나라고 또 가장 민주화된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한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반면에 또한 어떠한 대중이라도 그 대중 속에서 특출난 사람에 대한 영웅주의를 어느 나라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관대하게 대해주는 나라 또한 미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는 많은 캐릭터들이 활기를 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시는 영화 채널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대부분 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고 그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들, 대부분 그들은 히어로죠. 특히나 뭐 DC라기도 하고 또 마블이라고도 하는, 저도 뭐 주워 들은 얘기지만 DC 영웅, 마블 영웅, DC의 히어로, 마블의 히어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뭐 슈퍼맨이라든지 배트맨이라든지 등등의, 요즘 뭐 앤트맨도 있고 많죠. 수많은 영웅주의 캐릭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 또한 미국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5,000년 정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지금 검증이 좀 안 되고 있고, 뭐 인류라기보다는 뭐 원숭이에 가까운 어떤 그런 뼈들, 뭐 유인원에 가까운 뼈들은 발견되는 것이 뭐 한 수십만 년 전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같은 인간, 즉 말하자면 인간성을 발현하고 내가 어디서 나왔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엇이 멋있고 우리는 신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졌던 인간은 5,00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5,000년 중에서 우리가 흔히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비하하거나 또는 동양인들에게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아테나라고 하죠. 아테나, 영어 발음은 S. 말하자면 너의 아테네는 어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야, 동양 사람들한테. 즉 말하자면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태인들이죠. 바로 히브리 문명, 그리고 바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독교 문명이죠. 이 세 3대 축이 지금 서구 세계, 서양 문명을 바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그 중에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 서구 유럽이라고 하죠. 그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치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질서,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이 새 질서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3,000년 전, 4,000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 이후에, 이집트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바로 대영 제국이 이제 표방했던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자. 그 문화가 지금도 미국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미국도 영국처럼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들 아시죠? 민주주의의 세 가지 원칙,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죠.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제일 먼저 놓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인간이 인간다웠고 인간 이상의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 대한 동경.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것도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이에요. 즉 말하자면 인간들끼리 이러한 공화국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러한 자신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것을 미국만의 방식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초강대국인 거죠. 거기서 바로 영국과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은 실제로 영웅주의라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웅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영웅들을 지목하거나 그들을 영웅으로 추존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영웅주의 또는 슬로건, 뭐 이렇게 편말을 들거나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의 것들을 막 표방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어떤 것을 성찰하고 균형 감각을 가진 것, 즉 말하자면 성찰하지 않거나 균형 감각을 갖지 않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바로 그런 나라가 영국이죠. 그 반면에 미국은 성찰이 아니라 성취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가렸어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셨던 서정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죠. 부조화의 조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책 제목이 부조화의 조화. 일견 무슨 말일까? 부조화의 조화. 바로 미국을 매우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영웅주의를 인정하는 나라. 성찰보단 성취를 중요시 여기고 균형보단 불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 될까요? 이제 프랑스 말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아마 프랑스가 그 불균형, 대치. 저는 균형보다는 이제 불균형 쪽에 이제 프랑스가 가깝다고 해서 이제 대치라고 해서 뭔가시 A와 B가 서로 대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나중에 프랑스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아마 그런 개념이 미국에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미국 민주주의는 영국 민주주의가 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 민주주의가 온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미국하고 영국은 거의 아삼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건 뭐 정치적인 국제 정세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미국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뭐랄까 영웅주의나 민주주의는 대부분 프랑스를 많이 표방하고 있어요. 왜? 인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년 역사 중에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인류가 가장 추존하는 서구 문명이 추존하는 영웅은 세 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첫째, 알렉산더입니다. 둘째, 시저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그리고 바로 19세기에 나폴레옹이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자기가 나폴레옹을 따라하거나 시저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뭐 히틀러라든지 뭐 등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실제로 이제 히틀러가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었다 또는 시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바로 알렉산더, 그 다음에 시저, 그리고 나폴레옹. 그 중에서 근대 들어서 근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포션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단순히 독재자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대중으로 파고드는 서민성,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마어마한 영웅이지만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친근하게 대했다는 것. 시저는 심지어는 이제 케사르라 그러죠, 우리가. 케이사르, 그 갈리아 원정기를 보면은 어느 정도로 대중과 친했냐면, 가면서 군사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갈리아 원정을 갈 때 힘들어하니까 시저가 직접 나와서 원숭이 흉내를 냈다 그래요. 군사들한테 이제 재밌는 걸 보여주려고 본인이 막 원숭이 흉내를 내가면서, 머리도 반 벗겨진 사람이 원숭이 흉내도 내고 키도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자기의 윗사람이 그 정도까지 자신들이 힘들어하는데 원숭이 흉내 내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예, 군인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말에서 내려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모습, 실제 그게 그림에 나오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다고. 단지 그때 20살이었기 때문에 매우 젊은 나이였고 실제로 젊은 군인들하고 소통했죠. 그런 영웅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대중 영합적인, 어떻게 보면 대중 친화적이죠. 대중 친화적인 영웅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근데 미국은 아직도 젊습니다. 끊임없이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도 젊죠. 그러한 젊은 미국을 끊임없이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용주의와 개척정신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대중들에게 영웅주의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영웅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영웅에 대해서 기대하고 즐겨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인정해주는 문화. 그래서 어떠한 영웅도 좋다. 그래서 영웅도 하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여러 명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영웅들이 있죠. 뭐 스타워즈부터 시작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영웅들, 캐릭터들.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런 걸 보면은 먹는 걸 주로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거나 이런 거, 게임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미국의 젊은 친구들은 어떤 영웅을 자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야구라든지 축구 또는 이런 등등 영화에 나오는 것들, 그런 영웅에 대해서 끊임없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문화, 이 부분이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용주의나 개척정신까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 아닐까 싶습니다.